구도심에 왔는데 정말 이런 골목길을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옛날에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야구하고 축구하고 뭐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았던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마 이거 구도심에 새 집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일단 이 구도심은 땅 형태들이 워낙 독특한 데가 많고 그다음에 레벨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땅이 많기 때문에 또 얼마나 잘 어울려서 지었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인데 계세요? 계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좀 늦었죠? 안녕하세요. 건축가 박형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예, 골목에서 한참 헤맸습니다. 예, 골목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이 집이구나라는 느낌이 딱 났거든요.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살던 집이라 원래 계속 살던 집을 지으신 네, 거네요. 네, 네. 이게 담장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예, 들어가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정돈된 마당의 잔디를 보니 건축주가 상당히 부지런한 것 같죠? 그런데 외관을 보니 리모델링은 아닌 것 같고 신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여기 와서 또 가장 놀란 게 이 땅의 형태가 너무나 독특하고 재밌어요. 네. 집 형태하고 또 예전에 집터하고 또 이게 연관된 배치인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물론 히스토리가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때는 그냥 한옥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집이 뒤쪽에 보이는 게 안채였고요. 저희는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옛날 한옥집은 이제 별채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화장실이 저쪽에 있었고 방이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는 한 방에 같이 살았고 거기 이제 또 대학생들을 이제 거기 자취도 좀 하셨고 옛날에 이렇게 한 집에 집은 하나인데 한 3가구가 같이 살고 그랬었거든요. 난방을 연탄으로 했었는데요. 연탄이 좀 저희가 많이 샜었어요. 잠자다가 몇 번 이제 좀 저희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막 약간 이제 막 콜록콜록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버님이 거기를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생로병사를 함께 한 집. 중간에 신축을 하긴 했지만 그 집 역시 오래가진 못했대요. 아까도 오셔서 아시지만 좀 차가 못 다니잖아요. 예, 맹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안채를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 안채를 산 거죠. 네, 돈 버셔가지고. 네. 안채. 왜냐면 맹지다 보니까. 네, 큰 꿈을. 이게 저희가 그래도 맹지였거든요. 예. 차가 못 들어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쪽 집도 이제 벼었어요. 저희 뒷집도. 이제 와이프가 예. 저도 모르게 제가 가서 샀어요. 저희가 저쪽 뒷집을 사면 바로 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쪽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살짝 흘리듯이 둘이 부부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부터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종잣돈으로 생일날 몰래 구매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누구 생일날요? 제 생일날. 누구 돈으로? 제 돈으로. 제가 저한테 선물하듯이 산 거예요. 어머나 부인이 체구는 아담하신 것 같은데 스케일은 크시네. 그러면 애들도 다 여기서 나서 크다가 네네. 이제 집만 새로 지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게 기존 집이 이제 좋았는데 좀 집이 창이 이쪽으로 있었습니다. 통해가 좀 춥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돼서 집이 집이 바닥이 기울어. 근데 그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희가 옆집하고 좀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1m 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 옛날 집들은 조망권이니 뭐니 그런 거 없잖아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이 기울기 시작하니 이거야말로 대량 난감.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일단 뭐 집에 네. 뭐 공 같은 걸 보면 네. 저기가 부엌이었는데 다 부엌 쪽으로. 아, 부엌쪽 낮은 쪽으로 다 흘러가고 네. 잠도 여기서 자면 일어나면 이쪽에 있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뭐 공이나 뭐 웬만한 둥근 건 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신축으로 네. 철거하고 신축으로 하셨네요. 또 너무 추웠어요. 단열도 안 되고. 그러면 콘크리트인가요? 목조인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좀 활용되고 있는 네. ALC 블록을 선택해서 지었습니다. ALC 블럭으로 했네요. 네네네. 그 보통 ALC 블럭이 이제 뭐 장점도 많고 네네. 단점도 많은데 장점은 일단 단열이 좀 유리하죠. 네네. 예, 창호 기밀이나 이런 거 완성하기도 다른 구조에 비해서는 훨씬 낫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인 ALC 블록은 일반 시멘트 블록에 비해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만들어져서 방음과 단열에 유리한 대신 습기하고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전 집은 이제 오래된 집이고 그 철거할 때 보니까 거의 이제 뭐 단열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벽돌하고만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 좀 따뜻하게 좀 살아보자. 네, 그래서 ALC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재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니까 이제 습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그 열회수 장치를 만드는 회사도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층하고 2층에 그 열회수 장치를 또 달아서 그런 습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년에 거의 창문을 안 열고 살아요. 그 열회수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습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1층, 2층 별도로 달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AC 블록으로 잘못하면 하자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한번 가볼까요? 네. 예. 건축주가 40년 가까이 살았던 집터에 다시 태어난 추억 하우스. 내부도 구경 한번 가볼까요? 저는 지금 약간 한옥 구조를 좀 구상을 했거든요. 크게 집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안채, 사랑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면 그 거실이 좀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부엌 가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거든요. 아까 현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통로를 지나서 거기 가면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주택 생활에 오랜 경험이 있는 만큼 노하우도 많을 것 같으니 어디 천천히 들여다보자고요. 여기가 메인 공간인데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너무 넓어 보여요. 여기서 마당으로 큰 창 2개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고 저쪽은 이제 서비스 주차하고 하는 공간이니까 작은 창을 내고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 톤으로 완전히 화이트 톤으로 하셨네요. 네,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일단 열거든요. 혹시 요 커튼 요거 전동 커튼 그거죠? 네, 맞아요. 손으로 싹 하면 움직이는 거죠? 네.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그냥 손으로 살짝만 터치해도 사르르 하고서 됐습니다. 네. 진짜 아침에 문 딱 열고 닫고 네. 할 때 엄청 폼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당 뷰가 실제로 여기서 밖에 있을 때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된 마당으로 보여가지고 너무 좀 보기 좋습니다. 예. 햇살이 들어오도록 배치한 거실에서는 잘 정돈된 마당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당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가족들에겐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들이랍니다. 그중에서도 이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대요. 집을 지면서 한 3-4번 옮겼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원래 소나무가 좀 분 떠갖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잘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한 20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또 나무가 2 그루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 아들 심었을 때 심은 나무가 대략 한 16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 태어났을 때 심은 게 대략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그 처음으로 심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집에서 가장 그래도 오래되고 큰 나무입니다. 네.
40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불편하셨어요. 좀 젊었을 때부터 한 40살부터 이제 당뇨를 이제 있으셨고요. 결혼하고 또 나가려고 해서 보니까 또 나가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저랑 좀 저희가 일찍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이제 대학도 같이 갔고 이제 같은 과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20살 때부터 저도 이제 저희 집에 그래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하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또 어머님이 되게 딸처럼 아들 둘만 키우시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조잘조잘 떠들고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게 어머님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하고 좀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분가를 하지 않았던 건 아픈 어머니와 늘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외에 이제 좀 합병증이 심하셔서 결혼하기 한 3년 전에도 이제 양쪽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잠자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왜 이제 잠자다가 이제 어머니 문을 열어봐요. 혹시 돌아가셨나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도 이제 그냥 여기서 살고 싶었죠. 네. 조금 더 일찍 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새 집에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서 한 49제 지낼 때 좀 힘들었어요. 어머님 한청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제 이름 부르는 것 같고 항상 계시던데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어머님이 이제 거동을 많이 못해서 집 안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이 생활하기에 정말 적합한 지금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여름에는 솔직히 분 떠갖고 살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옮겨졌지. 이게 3번이나 옮겼는데도 살아남은 거 보면 뭔가 진짜 보살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람도 시간을 머금듯 집도 시간을 머금어 옹골차게 채워지더랍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래요. 그럼 1층에 여기가 공용 공간이 있는데 네. 1층에 아까 밖에서 보니까 꽤나 넓었는데 저쪽으로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저쪽 복도를 따라가면 예. 이 집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현관 바로 옆에 널찍한 팬트리가 있는데요. 제가 좀 취미가 많다 보니 팬트리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뭐 옷도 갈아입고 할 수 있게.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요. 자전거도 좀 타고요. RC도 좀 합니다. RC도 좀 좋아하고요. 대다수가 이제 다른 분들은 취미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걸 다시 팔거나 이제 아니면 처분을 해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 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취미 안 하고 잠깐 바빠서 다른 거 해야 되겠네? 그럼 그냥 그걸 그러니까 다시 그냥 보관을 합니다. 또 생각나면 또 이 집 취미로 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옛날 취미부터 차곡차곡 쌓아놔서 이게 다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취미 부자의 팬트리는 사이즈부터 다르네. 주택을 오래 살아보니까 나갈 때 그 화장이나 나갈 때 거울을 많이 보고 나갈 때 드라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현관 앞에 저희 가족을 위한 파우더룸을 거기 만들었습니다. 맞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네. 씻고 바를 거 다 바르고 나가는데도 이상하게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안심이 되는 느낌?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래서 꽤나 길게 이렇게 네. 계획돼 있구나. 보통 도심에는 이렇게 1층에 이런 공간과 공용 공간이 나오면 방을 다 위쪽으로 올리거든요. 네. 근데
안방까지 해서 꽤나 길게 이렇게 뽑으셨네요. 애들하고 좀 분리되고 싶었거든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게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 애들만 순수하게 2층을 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안방 옆에 비밀의 공간까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보세요. 안방 옆에 비밀의 공간이라? 아니 뭔데 그래요? 요 안방. 와, 안방 엄청 큽니다. 이 공간이 아까 그 자랑하고 싶으시다는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야, 보통 안방에서 이렇게 연결된 공간이 많이 없는데 이거 하면 너무 궁금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와, 안방 옆에 이런 공간이 있네요. 네네. 와, 야.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인데 안방 옆으로 넉넉하게 공간을 빼놓으니 이게 또 이렇게 운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수가 있네요. Stars shining bright above. 여기 분위기는 저쪽에서 봤던 완전 화이트 분위기랑 또 완전 달라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이런 공간을 또 놀망처럼 있었거든요. 아. 이게 조그만한 그 화초를 좀 네. 화실처럼 이렇게 네. 다 담고 싶었고 네. 이쪽은 저희 신랑이 아침에 좀 일찍 일하는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책 읽고 그런 공간으로 개인 서재로도 이용을 하고요. 예. Kiss me. Just 그 옛날 한옥의 사랑채 옆에 붙어있는 누마루처럼 쉼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선물 같은 공간. warm and blue as can be. 비 오는 날도 너무 예뻐요. 눈 오는 날도 눈 내리는 걸 볼 수도 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비 올 때까지 이따 가고 싶은데요. 되게 운치 있는 공간이에요. 운치 있는. 네, 바깥의 그 날씨 온도 이런 거에 따라 이 공간 때문에 집 지은 것 같은데. 완전 마시고 My kiss. Now I'm longing. 원래 이 주택에 그다음에 집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진짜 쉘터로서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산으로서 가치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집인가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남편이 좋아하는 뭐 흡사 이 집을 지은 이유가 저 공간에 있을 것 같이 매력적인 공간. 벌써 이분들은 과거부터 쭉 이어오는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집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하고 잘 어울리고 좀 잘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 짖는 소리도 너무 정겹네요. 네. Yeah, I'm longing to 기억은 쏟아버린 구슬처럼 밤하늘 별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엄청 나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저희 집이라는 공간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곳곳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다시 신축을 해서도 기존의 추억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의 추억도 좀 기대가 되는 곳이고 살면서 그 유형의 자산들을 많이 있는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형의 자산이 이 추억 이런 게 이제 서사가 좀 있고 하면은 그 평생 살아가는데 그 추억을 먹고 좀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그런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거의 평생 좀 살고 싶고요. 또 살기도 좀 좋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추억 위에 지은 집. 이 집에선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생겨날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집입니다. 그날의